안녕하십니까, 초코마루입니다. 자, 저번 차시에 이어서 The Ethical Dilemma of Self-Driving Cars,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로봇과 관련된 어떤 3원칙이라든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표현들 한번 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로봇에 정확한 게 만약에 AI를 장착한 로봇을 만든다면 어떤 원칙을 갖다 있으면 좋을지를 한번 과제로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문과 본격적인 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한번 봤어요. Levels of Autonomous Cars, 즉 자율주행차의 레벨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미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우선 레벨 0는 There are no autonomous feature, 전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없어요. 그냥 인간이 하는 대로 하는 게 레벨 0를 얘기합니다. 그럼 레벨 1단계는 보통 어떤 몇 가지를 얘기하냐? One task at a time. 한 번에 한 개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센서를 달아가지고 갑자기 이제 사람이 튀어나오면 자동차가 이제 급정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다. 요런 게 있으면 레벨 하나 정도가 되는 거죠. Automatic braking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레벨 2 정도는 뭘 얘기하냐면은 These cars would have at least 최소한 two automated function. 이젠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이 들어가서 기능을 좀 할 수 있으면 이제 레벨 2 정도가 돼요. 그리고 여기 레벨 0부터 레벨 2 정도까지를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라기보다는 이제 assisted. 약간 좀 도움을 받는 수준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레벨 0부터 레벨 2까지 전부 다 어떤 상황이에요? 운전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hands on입니다. 네. 위에 딱 손 들고 있어야 돼요. 손을 딱 이제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을 바로 여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레벨 3부터는 조금 이제 뭡니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답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레벨 3 보시면 These cars handle dynamic driving tasks but might still need intervention. 냅두면 이제 할 수는 있어요. 여기는 하지만 좀 어떤 경우에는 운전자가 개입을 하긴 할 수 있죠. 여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hands off가 가능합니다. 손 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정도면 3단계는 손을 떼도 이제 자동차가 알아서 가는 거죠. 자, 그럼 레벨 4는 어떤 정도냐? These cars are officially driverless in certain environment. 완전한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driverless, 공식적으로 운전자가 없어도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하이웨이라든지 그런 데서 레이더도 달고 인터넷 통신 기능도 좀 집어넣고 해서 자동차들끼리 자기가 알아서 거리 유지해 가면서 자기가 행정 어느 정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요 정도 인프라가 갖춰진 거. 이런 것들을 레벨 4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hands off가 아니라 뭐 할 수 있어요? mind off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을 좀 이제 놔도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레벨 5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느냐? These cars can operate entirely on their own without any driver presence. 그래서 여기 정도 되면 이제 완전히 driverless라고 얘기를 할 수준이 되는 거죠.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가는 겁니다. 자, 요게 현재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갖다가 레벨을 보통 매기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은 전기차로 유명한 거 T4 같은 경우에는 보통 레벨 2 정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 3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2 정도.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개발되어 있냐고 얘기한다면 올해 1월에 신문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검색을 봤더니 GM이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레벨 4 정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개발을 해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 중국부터 시작해서 미국 여러 국가들이 레벨 4 정도를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자동차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다 해결되는 거는 아니죠. 왜? 자동차를 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도로에 곧장 갈 수 있을까요? 없을 텐데.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가장 자동차가 사고가 안 나고 다 다니면 문제가 전혀 없는데 문제는 사고가 나면 이건 누구 책임이냐 이거야. 자동차는 보험 꼭 들어야 다닙니다. 보험 없으면 자동차 운전을 못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겨요. 자, 레벨 3까지는요 누구 책임인 줄 아세요? 여기까지는 운전자 책임이래요. 여기까지는 왜 운전자가 앉아서 운전자가 가지고 있고 핸즈 오프를 한다고 하다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운전자가 사고 나가면 책임인 겁니다. 근데 레벨 4부터는 이제 누구 책임도 들어가냐? 회사차, 제조사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왜? 운전자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운전했어요? 자동차가. 자동차 누가 만들었어요? 운전자를 누가 계획해 준 겁니까?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부터도 이제 제조사의 책임이 같이 들어가다 보면 제조사들이 이거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운전을 할지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또한 보험사들도 이런 걸 보험을 얼마를 다 해줘야 될지, 또한 법률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술 취한 사람이 타면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과 뭔가 갖춰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기술 개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과제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어휘들, 왜 아는 만큼 들린다고 했으니까 들어와 있던 것들 어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강의 보고 그리고 나서 패러그래프 1, 2, 3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번부터 3번까지 가는 거에서 어휘부터 한번 볼게요. A thought experiment은 뭐였다? A thought experiment, 사고의 어떤 실험을 얘기했고요. Not so distant future는 멀지 않은 미래. 배럴링은 뭐였죠? 공이 통 굴러가유 하듯이 굴러가는 거, 그러니까 쏜살같이 뭔가 내려가다. Boxed in은 박스 안에 들어갔다 생각하시고 말씀드렸죠? 둘러싸였다. Collision은 충돌. Swerve는 뭔가 뒤렇게 돌리는 거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제 트는 걸 얘기를 합니다. SUV는 자동차 종류, Sports Utility Vehicle이라고 해서 지프라든지 뭔가 큰 자동차 얘기하고요. Prioritize 하면은 priority, 우선순위를 매기다라는 동사. minimize는 maximize의 반대말로 최소화시키다. safety rating이라는 건 뭐였죠? 안전 등급을 얘기했었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manual 모드는 뭐였죠? 수동 조작 모드를 얘기했고요. just that은 바로 그 정도, just that, 바로 그 정도를 얘기합니다. deliberate decision 하면은 어떤 내가 생각할 때 고의적인 어떤 내 의도를 가지고 한 결정을 얘기하고요. instinct는 뭐였죠? 본능적으로 공포에 질려서 나오는 어떤 move, 행동을 얘기를 합니다. forethought는 뭐였죠? 미리 사전 숙고라고 해서 미리 뭔가 내가 생각을 해놓은 것. 그리고 malice라는 건 악의적인 행동을 얘기합니다. premeditated homicide는 premeditate, 미리 생각해놓은 살인이니까 미리 계획된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볼까요? 왜 안 넘어가니? 가네요. To be fair 하면은 TBF라고 해서 뭐라고 공정하게 얘기하자면 부정적인 거 얘기하면 그만큼 긍정적인 것도 얘기해줘야죠.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얘기하는 내용이었고요. Fatality라는 건 뭐였습니까? 사상자라고 해서 사망과 부상자를 합친 것을 얘기합니다. Driving equation은 운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식 같은 거, 프로그래밍을 얘기하는 거겠죠. Ease the road congestion. Ease라는 건 뭐뭐서 완화시키다. 그러니까 완화된 도로의 정체를 얘기하고요. emission은 뭔가 배출하다, 방출하다, 온실가스나 CO2 같은 걸 얘기를 하는 내보내는 또는 나쁜 가스를 내보내는 것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policy maker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만든다든지 행정적으로 어떤 운영을 하는 정부 관계자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어휘는 봤고요. 이제부터 뭐 할 거예요? 네, 이제 강의를 직접 들어볼 겁니다. 제가 이제 자막과 더불어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이해를 하려고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This is a thought experiment. Let's say at some point in the not-so-distant future, you're barreling down the highway in your self-driving car, and you find yourself boxed in on all sides by other cars. Suddenly, a large, heavy object falls off the truck in front of you. Your car can't stop in time to avoid the collision, so it needs to make a decision. Go straight and hit the object, swerve left into an SUV, or swerve right into a motorcycle. Should it prioritize your safety by hitting the motorcycle? Minimize danger to others by not swerving, even if it means hitting the large object and sacrificing your life? Or take the middle ground by hitting the SUV, which has a high passenger safety rating? So what should the self-driving car do? If we were driving that boxed-in car in manual mode, whichever way we'd react would be understood as just that, a reaction, not a deliberate decision. It would be an instinctual, panicked move with no forethought or malice. But if a programmer were to instruct the car to make the same move, given conditions it may sense in the future, well, that looks more like premeditated homicide.
Now, to be fair, self-driving cars are predicted to dramatically reduce traffic accidents and fatalities by removing human error from the driving equation. Plus, there may be all sorts of other benefits: eased road congestion, decreased harmful emissions, and minimized unproductive and stressful driving time. But accidents can and will still happen, and when they do, their outcomes may be determined months or years in advance by programmers or policymakers. And they'll have some difficult decisions to make. It's tempting to offer up general decision-making principles like minimize harm, but even that quickly leads to morally murky decisions. For example, let's say we have the same initial setup, but now there's a motorcyclist wearing a helmet to your left and another one without a helmet to your right. Which one should your robot car crash into? If you say the biker with the helmet because she's more likely to survive, then aren't you penalizing the responsible motorist? If instead you say the biker without the helmet because he's acting irresponsibly, then you've gone way beyond the initial design principle about minimizing harm, and the robot car is now meting out street justice. The ethical considerations get more complicated here. In both of our scenarios, the underlying design is functioning as a targeting algorithm of sorts. In other words, it's systematically favoring or discriminating against a certain type of object to crash into. And the owners of the target vehicles will suffer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his algorithm through no fault of their own. Our new technologies are opening up many other novel ethical dilemmas. For instance, if you had to choose between a car that would always save as many lives as possible in an accident, or one that would save you at any cost, which would you buy? What happens if the cars start analyzing and factoring in the passengers of the cars and the particulars of their lives? Could it be the case that a random decision is still better than a predetermined one designed to minimize harm? And who should be making all of these decisions anyhow? Programmers? Companies? Governments? Reality may not play out exactly like our thought experiments, but that's not the point. They're designed to isolate and stress test our intuitions on ethics, just like science experiments do for the physical world. Spotting these moral hairpin turns now will help us maneuver the unfamiliar road of technology ethics and allow us to cruise confidently and conscientiously into our brave new future.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패러그래프 1부터 3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글을 1학기 때부터 제가 여러 번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기능은 뭐다? 그렇죠? 작가가 독자들에게 뭔가 관심을 끌게 하고 어떤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서론에도 어떤 굉장히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제과 어떤 핵심적인 문장을 맨 마지막쯤에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엔 좀 약간 딜레마 상황이다 보니까 서론이 좀 길어요. 왠지 아세요? 서론이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때문에 좀 긴 편이 있어요. 보면 This is a thought experiment.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사고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하자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imagine 하듯이 또는 let's say 해놓고 that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제가 말해 볼까요? 한번 이렇다고 상상해 볼까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대절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데 let's say 여기까지 전부 다. 이 첫 문장 전부 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잘 보시면 콤마 찍고 and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문장이 두 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콤마 찍고 앞에는 뭐냐고요? 요건 지금 이제 상황, 시간 같은 걸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t some point in the not so distant future. 그러니까 멀지 않은 미래, 어느 시점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멀지 않은 미래 at some point, 어떤 지점에서, 어떤 시점에서 You're barreling down the highway. 고속도로를 네가 쏜살같이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In your self-driving car. 어디에? 자율주행차를 타고. 그래서 you find yourself boxed in on all sides by other cars. 그래서 find 목적어 PPL 쓴 거예요. box라는 게 동사가 된 거예요. box in이에요. 그렇죠? 근데 PP를 만들고 싶어. 그럼 box ined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해요? boxed in 하죠. 왜? 동사는 box니까. 그러면 만약에
혼합된 명사를 복수로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나를 잊지 마세요 아세요? Forget me not. 물망초예요. 이게 꽃말인데 물망초에다 s를 붙이고 싶으면 어디다 붙일래요? 그쵸? 이거 하나의 명사의 덩어리가 되다 보니까 forget me not 이렇게 되는 거죠. ed는 동사에 들어가는 거니까 동사에 붙여준 거고 s라는 건 명사에 붙이니까 명사 덩어리 맨 마지막에 붙여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쓴 겁니다. 모든 사이드에 다른 자동차로 둘러싸인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인데 뭐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왼쪽 오른쪽 뒤에도 다 자동차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suddenly 갑자기 자 여기 볼까요? 주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어가 형용사가 두 개를 썼어요. 그래서 a large heavy object까지가 주어인데 형용사 1번, 형용사 2번 동등한 형용사 두 개가 나왔을 때는 콤마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고 굉장히 무거운 물체가 주어 falls 떨어졌대요. 어디서? Off the truck in front of you. 당신 트럭 앞에서 떨어졌대요. Your car can stop in time to avoid a collision. 자, 이건 좀 중학교 얘기 같긴 한데 stop to 하면 무슨 뜻이라고 배우셔서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맨날 선생님들이 어떤 분이 얘기하셨을 텐데 금연은 뭐라고요? Stop smoking. stop 다음에 ing 하면 뭐뭐 하는 걸 멈추다. stop to 하면 뭐라고?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여기 뭔 뜻?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뭐 하려고? Avoid collision. 자, 그러니까 충돌을 멈추기 위해서 can't stop. 멈출 수가 없대요. In time. 제 시간에. in time도 중학교나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여러분 in time하고 on time 차이 아세요? in time 뭐예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만약 10시에 만나기로 했어. 그럼 몇 시까지 오는 거? 그치? 9시 59분, 58분에 온 거는 딱 이런 건 in time이라고 보는 거죠. 시간 안에. 그럼 on time은 뭐예요? on이라는 건 딱 한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10시 땡 치면 오는 거 그거 뭐라고 그래? on time. 정각, 정시에. 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죠. 이건 뭐 중학교 때나 아니면 다른 데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한 번쯤 그냥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제 시간에 멈출 수가 없대요. So, 그래서 다시 문장 시작.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 It needs to make a decision. 해놓고 콜론은 뭐라고? 부연 설명. decision에 대한 이제 설명을 갖다가 쭉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결정이 몇 개가 나와요? 옵션 1. Go straight and hit the object. 콤마 찍고 옵션 2. Swerve left into an SUV. 5하니까 이제 세 번째 끝났죠? 세 번째. Swerve right into a motorcycle. 1번. 그대로 가서 직진해서 큰 물체와 부딪힌다. 2번. Swerve left into an SUV. 왼쪽으로 틀어서 뭐 한다? SUV하고 부딪힌다. 3번. Swerve right. 오른쪽으로 해서 이번에 누가 했대요? 아니 이번엔 보니까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네. 여러분 그럼 어떤 상황을 할래요? 상황 예측이 돼요? 넘어가기 전에? 아니 오토바이하고 부딪히게 되면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어? 그 사람 굉장히 크게 다치거나 사망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직진을 해서 큰 물체가 내 차에 떨어지면 잘못하면 내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큰 물체가 상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트레일러 같은 걸 해볼까요? 엄청 트레일러에서 트레일러가 갑자기 떨어져 나왔어요.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SUV를 하면은 그 사람하고 일단 다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상황에 이제 상황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서론이니까 상황 평가라기보다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다 보면은 야, 문장 진짜 길다. 질문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 한 문장이에요. 아이고야, 길다. 자, should it prioritize your safety by hitting the motorcycle? 자, should it. 자, 동사를 잘 보시면 1번 상황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모터사이클하고 부딪히면은 일단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전하게 살 수 있겠죠. 왜? 오토바이하고 자동차하고 부딪히면 자동차가 일단 아무래도 안전하죠. 그래서 당신의 안전을 최우선해서 그쪽으로 부딪힐 것이냐. 자, 다음. 2번 문장은 어디까지냐면 잘 보세요. V2. Minimize the danger to others by not swerving. 까지 일단 하나 갑니다. 안 틀어. 그냥 직진을 해. 그래서 뭐해? To other, 다른 사람들에 대한 danger, 위험을 최소화할 거냐? 나를 희생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이건 나한테 떨어지는 건데 내 책임이지 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는 없어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even if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it, 이 시가리킨 건 뭐예요? 앞에 있는 문장이지 뭐. 이것은 의미하는 것이
means 다음에 또 두 가지가 들어가면 hitting the large of the object and sacrificing your life를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콤마 찍고 이제 들어간 거지 뭐. 앞문장 이제 추가 설명해 준 거예요. 이 시 가리키는 건 이제 제가 볼 땐 요 문장 전체를 받아준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준 겁니다. 자, 이거는 큰 물체를 들이받아서 네 목숨을 희생한다고 하는 거 하더라도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or 하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에 들어가네요. 세 번째는 뭡니까? V3 take the middle ground 중도를 취합니다. by hitting the SUV SUV를 가는 거죠. 그래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없어. 그렇다고 나도 죽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SUV를 들이받자. 근데 위치가 가리키는 거는 SUV거든요. SUV는 has a high passenger safety rating. 아무래도 다른 일반 세단보다는 좀 큰 차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다? 안전도가 좀 더 높을 수 있다 봐요. 그래서 내가 들이받더라도 그 사람이 뭐 할 수도 있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덜 다칠 거다. 그리고 나도 뭐 하다? 덜 다칠 테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중도란 얘기구나. 그래서 what should the self-driving car do? 그러면 이렇게 자율주행차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라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어떤 결정 내릴래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 언젠가 과제가 나올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죠? 근데 내가 3시간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언제 과제일까? 예측이 될 텐데. 그쵸? 아마 오늘은 아니에요. 아니면 다음 시간쯤에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하나 볼게요. 제가 지금 가정법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가정법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앞으로 살짝 돌아가 볼게요. 우리 시간을 잘 아는 사람은 고급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시간이 다 무슨 시제, 자,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다 봐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 전부 다 뭐예요?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입니다. 자, 현재 시제를 썼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가정법인, 가정은 가정인데 어떤 상황을 가정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조건이라고 얘기도 하긴 합니다. 한마디로 가정이나 조건이 비슷하긴 한데, 현재를 시제를 썼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건 5대5란 얘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래에 이럴 수 있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5대5인 상황에서 현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문장을 가져와 봤어요. If you come back in time, 네가 제 시간에 돌아온다면 you can meet that person.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아직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죠. 앞으로 네가 그럴 거면 만날 거고 안 돌아오면 못 만날 거야. 5대5예요. 상황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가정법 과거라는 걸 쓰면은 여러분은 혹시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얘는요 뜻으로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한마디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건 진짜 가상인 거야. 그래서 if you came back in time, 네가 제 시간에 돌아왔더라면 그 사람 만났을 텐데 만났어 못 만났어? 못 만났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는 거는 가장 핵심은 뭐다? 현재 사실과 반대, 사실과 아니라 반대된다. 시제를 그냥 쓰면 그건 5대5 가능성이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됩니다.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만드느냐?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가정법 과거는요, 그냥 과거는 과거 동사 쓰면 돼요. 말 그대로 과거니까. 근데 비동사는 뭘 쓴다고요? 무조건 were를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 주어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게 기본 공식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그럼 가정법 과거만 있느냐? 꼭 그렇지도 않죠.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도 있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드나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응용이 가능해요. 왜? 공식이니까. 왜? 과거에서 과거 완료라는 건 시간의 흐름을 놓고 따지면 현재가 0값이라고 했을 때 과거는 마이너스 1값,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는 대과거라고 해서 마이너스 2값이에요. 그럼 과거에서 과거 완료는 값이 마이너스 1 빠졌죠. 그럼 현재 사실의 반대에서 마이너스 1 하니까 무슨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시제가 다르면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은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요?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는 무슨 뜻? have 플러스 pp. 근데 have 플러스 pp는 품사가 뭡니까? 동사. 그러니까 동사에다가 뭘 집어넣어주면 돼요? 요걸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과거 동사니까 뭐가 된다? had 플러스 pp가 되는 거죠. 왜? have의 과거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X가, V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뭐야? 동사 원형이니까 have 플러스 PP. 이렇게 써주면 얘가 뭐가 된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공식이 된다. 얘는 과거 사실의 반대다. 라고 보통 학원이라든지 문법 시간에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다? 시제가 달리 써져 있으면 그거는 완전 그 상황과 반대되는 가짜라는 걸 확인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if가 없지만 가정법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수거적으로 if it were not for 하면 이런 상황이 이게 없었더라면 이란 표현으로 without를 많이 써요.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네 도움이 없었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그러니까 네 도움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그냥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나온 김에 할게요. were가 앞에 나와서 if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한마디 제가 타이틀을 붙일게요. if가 없지만 가정법으로 쓰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were가 앞에 나오면서 if 자리를 갖다 쫓아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were it not for your help. 그러니까 도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에 if가 없는데 동사가 나와 있고 이런 문장이다. 그럼 내용상으로 뭔가 가정어 같은데라고 하면 if 집어넣고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그냥 하나로 without로 된다. 뭐뭇이 없었다라면 이런 if it were not for 라는 수거입니다. 그렇게 외우시고요. wish하고 as if도 뒤에 가정법이 붙어요. 근데 아까 걸 제가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I wish our bird. 내가 새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I am a bird가 I were a bird가 된 거죠. I wish I had been at the meeting 하면 뭡니까? 내가 그 미팅에 참석하길 바랬는데 했다 못했다? 못했다. 시간이 다르면 뭐한다?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He acts as if he's crazy와 he were crazy를 만약에 여러분이 구분을 한다면 어떤 뜻이 될 것 같아요? He were crazy 하면은 확실하게 그 사람 뭐예요? 미치지 않은 거지. 근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 거죠. 반대니까. 근데 만약에 he is crazy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될 것 같아요? 이건 내가 확실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 미쳤을지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5대5로 이렇게 썼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s it were 하면은 조금 가렸네요. 말하자면 마치 존재한 것 같이 이런 표현이에요. As if it were so라는 걸 이제 줄임말로 이제 한 건데 She was so terrified that her arms were like a jelly. As it were. 마지막에 쓴 거예요. 굉장히 무서웠대요. 왜? 팔이 뭔가 젤리처럼 물렁물렁했대요. 마치 그 말하자면 젤리같이 물렁물렁해져서 그래서 이게 들어갔으면 그랬던 것 같이 마치 진짜 그런 것처럼 He was living in a dream as we were. 말하자면 진짜 뭐 하는 것 같아? 얘는 꿈속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가정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정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탭스나 그런데 저도 옛날에 한번 봤던 문제인데 It is high time that 다음에 가정법을 쓰거나 should를 쓰기도 해요. 가정법을 쓴다는 얘기는 그렇게 했어야 했을 시간인데 했다 못했다? 못했다. It is high time that I finished the work. 내가 이걸 다 끝냈었어야 되는 시간인데 못했다라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It is high time that I should have finished the work. 의미가 좀 비슷하죠. 내가 이걸 지금 끝냈어야 되는 시간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it is about damn 제가 좀 유표를 썼어요. It is about time. 그렇게 했어야 될 시간인데 라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는 것도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if가 없지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 왜 했다? 패러그래프 두 번째 곧장 이렇게 등장하니까 제가 썼죠. 보세요. 아까까지는 상황이었지만 지금부터 이제 뭡니까? war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실제 그래요? 아니니까. If we were driving that boxed-in car in manual mode까지 잘라봅시다. 만일 우리가 정말 그 수동 모드로 그 둘러싸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더라면 근데 해요 안 해요? 지금 우린 안 하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쓴 거예요. Whichever way we'd react까지가 주어된 겁니다. Whichever라는 것은 what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what하고 which 차이 아세요? What do you want to eat? 하면 너 뭐 먹을래? What do you want to drink? 뭐 마실래? 얘기할 때 what은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선택권이 없이 그냥 뭐 할래? what이에요. 그럼 which는 보통 뭘 붙어요? Whichever do you prefer? 어떤 게 더 좋아? A or B. 뒤에 선택권이 있을 때는 which예요. 왜 whichever을 썼을까요? 앞에 지금 선택권이 3개나 4개 있었잖아요. 이런 어떤 방식으로 with react 우리가
반응을 하든지 간에 반응하던 것은 이렇게 해서 주어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런 것은 그리고 whichever는 뭐뭐 하든지 간에죠. 어떤 것. whatever는 무엇이든지. whichever는 어떤 것이든지. 그럼 whenever는 언제든지. wherever는 어디든지. wherever는 어디든지. 그럼 however는 뭐예요? 그러나도 있지만 however 다음에 형용사 붙이면 얼마나 뭐뭐 하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런 것은 would be understood as just that. just that. 딱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게 뭔데요? 동격 콤마 A, 동격 콤마 B. 그게 a reaction. 또 콤마 동격 C. not a deliberate decision. 이건 고의적인 결정이 아닌 뭐다? 반응이라고 딱 그렇게 이해되겠죠. 왜? 내가 운전하고 있었으면 반응. 그런데 그리고 나서 it would be an instinct would. 왜? 가정법. 이건 본능적인 instinctual panicked move란 얘기죠. 그건 공포에 찔린 본능적인 행동이었어. 그리고 거기에 뭐가 없어? No forethought or malice. 심사숙고해요? 0.1초만에 심사숙고가 돼?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의도, 악의적인 행동이야? 아니야. 이런 거 없이 그냥 본능 나온 거야. 그런데 이제는 또 상황이 두 번째로 바뀝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어떤 상황이에요? But if a programmer가 were to instruct, 또 왔었죠? 지시를 합니다. instruct A to B, A에게 B를 하라고 지시를 하게 됐어요. 자동차에게 make the same move, 똑같은 그 행동을 어떻게인지 모르요. 근데 사람이 했을 법한 걸 만약에 자동차가 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누가 했어? 프로그래머가 한다면, 자, 그리고 콤마 찍고 중간에 이제 들어갔어요.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영어에서 given이라는 거는 어떤 뜻을 가지냐? given that, 뭐뭇을 고려했을 때라는 뜻이 돼요. 또는 given 다음에 명사를 하나 쓰기도 합니다. 어떤 걸 고려했을 때라는 뜻이 돼요. given, 뭐뭇을 고려했을 때. 그럼 얘는 문장이 어떻게 되나? given conditions that 해놓고 that이 가리키는 게 컨디션이에요. it이 가리키는 게 뭔데? it은 자동차지. 자동차가 sense라는 건 타동사 뭐뭇을 인식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미래에 conditions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들, 자동차가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걸 고려했을 때 if절이 하나 더 들어간 거죠. 이것도 일종의 if가 없는 가정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절은 지금부터예요. That looks like, 이건 looks more like premeditated homicide. 이건 뭐같이 보여? 이건 미리 계획된 살인이잖아요. 라고 보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얘기죠. 이게 패러그래프 2입니다. 가정법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가정법을 설명드린 거예요. Now, to be fair. 자, to be fair는 왜 썼어요? 자, 이제 공정하게 얘기합시다. 지금같이 뭐였습니까?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지금 뭐 긍정적인 얘기 없잖아. 셀프 드라이빙 카 좋은 거 아니었어? 근데 왜 부정적인 얘기만 해? 그럼 이제 균형 맞춰줘야죠. Self driving cars,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건 are predicted to, 앞으로 이럴 거라고 상황이 예측이 됩니다. 뭘 할 거라고? Reduce, 뭘 줄여줘요? Traffic accident and fatalities. 이걸 줄여주겠죠. 아니, 사고라든지 사상자를 갖다가 극적으로 엄청나게 줄여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By, 뭐 함으로써? Removing human error from the driving equation. 그쵸? 운전할 땐 지금 공식엔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반응한다는 공식이 들어가잖아. 근데 사람이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기계가 서로 기계끼리 잘 해준다고 한다면 인간의 에러로 발생하는 사고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와 사상자가 극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예측이 된다. 플러스 또 있네. 2번. There may be all sort of other benefit. 온갖 종류의 다른 혜택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1번 말고 또 2번에 뭐인데? 1번. Ease the road congestion. 그러니까 굉장히 도로의 정체가 줄어들 거고. Decrease the harmful emissions.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해로운 어떤 배출물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and 마지막 다 명사절이네. Minimize unproductive and stressful driving time. 그렇죠.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운전하는 게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스트레스인 그런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 그러면 자동차 속 앉아서 내가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운전 안 하고. 이런 게 좋은 점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여기가 장점이에요. But
이제 또 근데 바꿔줘야지. 하지만 accident can and will still happen.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그렇다고 해도 자율주행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사고는 발생하고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and when they do라는 건 뭐예요? can and still happen 이런 거 발생했을 때 when they happen they가 가리키는 건 accident죠. 이런 게 발생했을 때 their outcome may be determined months and years in advance by programmers or policymakers. 그러면 그 결과물이라는 건 아마도 결정할지도 몰라. 뭐하게? 미리 수년, 수개월 전에 프로그래밍으로 결정된 거 아닌가 이거는 얘기죠. 누가 결정해요? 프로그래머 아니면 법률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운전자 우선주의로 갑니다. 그럼 뭡니까? 그렇죠. 어떻게 결정할까? 아니야. 운전자 말고 보도 아니면 사람의 나이에 따라 결정을 해야 돼. 그럼 그것도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될 거잖아요. And they will have some difficult decisions to make. 그러니까 뭐가 된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가정법 얘기가 좀 있어서 좀 길어졌죠. 그래서 policy maker가 여러분이 된다면 오늘 과제는 이거예요. 오늘 과제는 이겁니다. 창의인성 기법 중에 SWOT법이라는 게 있어요. SWOT법. SWOT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황을 또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거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S는 strength, 장점, W는 weakness, 단점, O는 opportunity, 어떤 기회가 생길 거고 어떤 게 더 좋아질 거고 어떤 게 생길 것인가. Threat는 이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위협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점, 단점은 지금 나왔죠. 뭐 기회라는 건 이를 통해서 어떤 게 더 생겨날 것인가. 뭐 전력 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소차면은 뭐 굉장히 전기를 갖다 그걸 만들어서 집에 자가 발전기를 활용할 수 있다?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시간을 더 활용해 내가 뭐 다른 걸 할 수 있다? threat라는 거는 자율주행차가 생기면 분명히 운전하시는 분들의 누가 일자리가 없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 또는 소비가 뭔가 더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 분명히 위협적인 상황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런 걸 제가 국어 설문지로 4가지 항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율주행차가 등장할 경우 어떤 SWOT, SWOT의 항목이 있을지를 갖다가 간단하게 뭐 한두 가지 정도를 이제 한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좀 길었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패러그래프 나머지 부분을 해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